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최영자는 조용히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아침잠이 없었죠. 복도를 지나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의 방문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영자는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모습이 50여 년간 해온 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부터인가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을 마친 깔끔한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난 며느리를 보며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네. 아침은 준비해놨으니까 민수도 깨워서 같이 먹자. 그런데 어머니, 된장국이 너무 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짜게 만드시면 건강에 안 좋죠. 요즘 나트륨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다시 한번 맛보니 평소보다 조금 짠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아, 그런가?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자 세 사람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회사 일 많이 바쁘겠다.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좀 바빠요.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몇 명이나 와? 내가 뭐 준비할 게 있으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지연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영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영자는 잠깐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오는데 정말 괜찮아요. 저희끼리 간단하게 할 거예요. 민수도 지연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편히 쉬세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연 편을 드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서글펐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가 회사로 떠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식단 관리를 좀 해야 하는데. 영자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편은 언제나 영자 편이었거든요.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저 친구들 올 준비하러 장 보러 가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영자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하는 모임에서 자신만 제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온 것으로 보아
제대로 준비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집이기도 한데 왜 손님처럼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저녁 7시경 지연의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여성 4명이 왔는데 모두 지연과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습니다. 영자는 잠깐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더욱 자신의 외로움을 부각시켰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모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방 한 구석에서 소외된 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영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의 친구들이 떠난 후에도 영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때는 자신도 그런 모임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방 안에 갇힌 채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보니 지연이 이미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응, 좀 그랬네. 영자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토스트와 커피를 내놓았어요. 어머니, 오늘부터는 아침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매일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말은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영자에게는 자신의 역할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영자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지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세수를 마치고 나와 앉자 조용한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늦게 들어와?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좀 바빠요. 지연이 민수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친정 어머니랑 쇼핑 나가기로 했어요.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잘 다녀와. 민수가 대답하자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오랜만에 나가고 싶은데.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어머니랑 둘이서만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영자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낼 친정 어머니가 있지만 자신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지연도 외출 준비를 마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영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소외되기 시작했을까요? 지연이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은 영자를 점점 가족의 테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오후 2시쯤 영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김할머니는요? 저도 비슷해요. 며느리가 있어도 참 혼자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김할머니의 말에 영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김 할머니와의 대화가 영자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좋으시겠네요. 응, 잠깐 다녀왔어. 지연이 쇼핑백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친구들이랑 근교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틀 정도 비울 것 같아요. 그래, 좋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지연의 질문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가는 동안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하자 지연이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 여행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좀 걱정되는데. 괜찮을 거야. 어머니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영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영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너희들 즐겁게 다녀와.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집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건강상으로도 불안했거든요.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저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민수와 지연은 여행짐을 챙겼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그들의 짐 싸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출발해요.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지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와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뭔가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드세요.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라. 영자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마저 없는 고요함이 영자를 감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지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곳곳에 지연의 취향이 반영된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자신의 물건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지연이 정리정돈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자의 물건들을 계속 치웠거든요. 오후가 되자 영자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있을 때는 간섭받기 싫어서 부엌 사용을 자제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들이 제법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미역국을 끓여볼까?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는 과정이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즐거웠어요. 요리하는 동안만큼은 이 집의 주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영자는 김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괜히 외로운 티를 내는 것 같아서 관뒀습니다.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저녁에 먹은 음식 때문인가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여행 중인 아들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자는 약국에서 산 소화제를 먹고 참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침이 되자 복통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남았어요. 일요일 오후 민수와 지연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무 일 없으셨죠? 응, 괜찮았어.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뻤어요. 지연이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들어줬지만 자신만 빠진 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쉬었지. 영자는 어젯밤 복통이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지연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어머니, 이 낡은 그릇들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식탁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지연이 영자가 아끼던 도자기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그릇들은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사용해온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그 그릇들은 내가 오래 써온 거라서. 하지만 요즘 트렌드랑은 맞지 않잖아요.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치우라고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아, 그 그릇들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지만요, 어머니. 집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요. 민수가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네요, 어머니. 너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수야, 그 그릇들은 너 아버지랑. 어머니, 알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죠.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지연이 그 그릇들을 모두 치워버렸어요. 영자는 자신의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건뿐만 아니라 존재감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자의 고립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지연이 영자의 그릇들을 치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식사 때마다 새로운 그릇들을 보며 마음이 허전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사라지니 마치 자신의 일부도 함께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니, 정말 힘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우리한테 빌붙어 계실 건지.
순간 영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뜨개질이 떨어졌어요. 지연이 계속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눈치 보이고 뭘 해도 간섭하시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계속 끼어 계시니까. 영자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빌붙는다고 표현한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싶어.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우리 부부가 살 수가 없어.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연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빌붙는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빌붙고 있는 건가?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아들 집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달리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지연의 전화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친구들 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안 돼. 계속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시니까. 영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니.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우리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지연의 마지막 말이 영자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지연의 전화가 끝났어요.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어지면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해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지만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먼저 드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별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빌붙는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가고 지연이 외출한 후에야 조용히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폐구나.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째 산책 나오시는 걸 못 봤는데.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래요?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예요. 영자는 김할머니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비참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억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자가 조용히 있는 것을 편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나는 짐이 되어버렸어. 사진 속에 행복했던 시절이 더욱 현재의 비참함을 부각시켰어요.
영자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영자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설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영자는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결혼 반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여보, 우리 참 행복했었지. 남편 김정우와 결혼한 지 45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살았었습니다. 정우는 언제나 영자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민수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 함께 늙어가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외롭고 초라해질 줄 몰랐어.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랬다면 아예 아들 집에 들어올 일도 없었겠죠. 정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영자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연금도 부족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수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어버렸구나.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빌붙는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야, 오늘 일 많이 힘들었지?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며느리는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니. 괜찮아. 그냥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그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지연이 끼어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을 찾기 어려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까?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아침을 준비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부엌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은 제가 준비한다고. 그냥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왜 안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자 어색한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영자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안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겠어요. 민수가 걱정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후에 영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조금 더 멀리 걸어봤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길이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어디든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 함께 산책하는 노부부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건가? 영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몸에 힘이 없었어요. 가까스로 집에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외출했는지 집안이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해질까? 영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서러움, 외로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와 지연이 모두 집에 있을 때도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의 말대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무 짐이 되었구나. 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떠날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영자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정한 후에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영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수와 지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여행할 때 사용했던 가방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나니 옛 추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몇 벌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많이 가져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약간의 속옷과 간단한 외출복, 그리고 복용 중인 혈압약만 챙겼습니다. 서랍에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냈어요.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도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죽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민수에게 편지를 남길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불도 개고 서랍도 닫고 쓰레기통도 비웠습니다.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싶었어요. 새벽 6시가 되자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렇게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빌붙는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잔인한 표현들이요. 그래, 이게 맞아. 모두를 위해서. 영자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파트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쉬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였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각자의 삶에 바빴어요.
일단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자. 영자는 첫 차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고 어디든 멀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보낸 5년이 모두 불행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외되고 결국 짐짝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지연의 그 말을 들은 후로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영자는 매표소 앞에서 잠깐 서성였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강릉 가는 표 주세요. 왜 강릉이라고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때 갔던 곳이기도 했고요. 표를 사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휴대폰을 껐어요. 민수가 자신을 찾으려 할 텐데 당분간은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물론 슬프고 외롭긴 했지만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버스가 강릉에 도착할 즈음 영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지는 않아도 될 테니까요. 강릉 터미널에 내려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영자의 부재가 발각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지연이 영자에게 아침을 먹자고 부르러 갔다가 빈 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연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영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심지어 베란다에도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지연이 침실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민수를 깨웠습니다. 어머니가요? 산책 나가신 거 아닐까요? 민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어요. 산책이라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지연이 다시 영자의 방을 확인해 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의 옷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세요. 정말 이상해요.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자의 방을 확인해 보니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 사용하던 작은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건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영자가 미리 말도 없이 외출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친척 집에라도 가신 걸까요? 지연이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연락하시는 친척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가신다면 미리 말씀하셨을 텐데. 민수는 휴대폰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우울해 보이셨잖아요. 혹시 지연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 영자가 많이 조용해지고 우울해 보였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민수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영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지연은 근처를 직접 돌아다니며 영자를 찾았어요. 공원, 마트, 병원 등 영자가 평소 가던 곳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신 걸까요? 지연은 처음에는 영자가 없어서 안도감을 느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영자의 소식은 없었어요. 민수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72세 여성이고 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으셨고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영자가 최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좀 우울해 보이긴 하셨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툼은 없으셨나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큰 일은 없었지만 영자가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걱정이 됐거든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영자가 그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민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직장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연도 함께 나서서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영자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던 중 지연이 영자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영자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없으면 모두 편할 텐데. 지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영자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민수도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부터 민수와 지연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강릉에 도착한 영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이곳에 왔었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50여 년 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늙은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6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성함이 박술래 씨였는데 영자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행 오셨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바빠서.
혼자 왔어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술래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며 각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첫날 밤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했다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민수가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지연의 말대로 시원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해변에서 만난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모래성을 쌓고 있던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혼자야. 왜요?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서 그래. 그럼 외롭지 않아요? 조금 외롭지. 아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모래성 만들어요. 그럼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는 강릉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영자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연락은 하고 있으니까. 영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꺼둔 채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지연이 영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병원, 경찰서, 실종자 센터 등에 연락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연은 영자의 일기를 읽은 후 계속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영자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연아, 우리가 어머니를 꼭 찾아서 사과드리자. 그리고 다시 진짜 가족이 되자.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지연 편만 들어줬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전국의 게스트하우스와 모텔에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문의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릉의 박술래 씨 게스트하우스에 전화가 왔을 때 술래는 잠깐 망설였어요. 영자가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지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최영자라는 분이 그쪽에 계신가요? 아, 네, 계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정말 거기 계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술래는 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드님이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수는 지연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술래가 영자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2주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영자도 아들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이 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 일기를 읽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일기를 읽었다니 자신의 속마음이 들통난 것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보아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없이도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연도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금방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천천히 해보자. 영자의 대답에 민수와 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강릉에서의 이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